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9도, 경주 22도 등 1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를,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동해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 속에 3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4년 만에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등 철강 부문 실적이 좋아졌고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의 3분기 매출은 1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에너지, ICT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와 원가 절감에 이어 멕시코와 인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포스코 영업이익은 월드 프리미엄 제품 및 솔루션 마케팅 판매량 확대, 철강 가격 상승, 원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나아지면서 포스코의 부채 비율도 16.9%로 창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룹 차원의 구조 조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철강 유통 구조를 혁신했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 가공센터를 합병한 데 이어 내년까지 52건의 계열사와 자산 구조 조정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인 구조 조정과 철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포스코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경제자유구역과 주변 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내일 해제합니다. 해제 지역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1원 1,046만 제곱미터로 지난 2008년 4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지정기간 만료일보다 앞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부실 운영되고 이들 부실 법인에 보조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농업보조금 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원에 등록된 국내 농업법인 5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47%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유령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령법인 가운데 1,800여 곳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건축업과 판매업, 예식작업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들 부실 농업법인 200여 곳에 246억 원의 농업보조금이 지급됐다고 공개해 농축산식품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송이버섯이 6년 만에 풍년인 가운데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경북의 수매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전국의 송이 공판량은 지난해의 4배인 26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덕이 95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울진 30톤이었으며 공판가는 지난해 대비 30%가량 떨어졌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안 지자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스킨스쿠버 사업자와 공모해 28톤을 불법 포획 가공한 뒤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55살 박모 씨 등 21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야산에 가공 공장을 마련하고 동해안 일대 스킨스쿠버 사업자와 공모해 마구잡이식으로 해삼을 불법 포획한 뒤 국내 거주 조선족을 통해 중국과 홍콩 등에 밀수출하거나 국내 유통시켜 6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덕군 강구면 강구중학교 앞 7번 국도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관광버스 탑승자 등 21명이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출입문이 찌그러지면서 차량에 갇혀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72살 오모 씨 등 20명은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성인봉 등산을 위해 부대를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50살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대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쯤 혼자 성인봉 등반을 하겠다며 부대를 나선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 산악구조대 등 210명과 헬기, 수색견 등을 동원해 찾고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얼굴과 인적사항을 담은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는 오늘 경주체육관에서 경주권역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기업 홍보를 했고 유원 인터내셔널과 다스 등 50여 개 기업은 게시판을 통한 채용을 참여해 모두 2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취업 지원 기관과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등 2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 컨설팅을 하고 취업 상담과 성격 유형 검사를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지진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의 관광산업 돕기에 나섭니다. 롯데면세점과 경주시는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고 경주 지역 사회공헌 활동 공동협조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내 롯데면세점 홍보관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또 내년도 경영전략회의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숙교육을 경주에서 진행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 차량에 한해 전방의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실시간 돌발 상황 알림 서비스를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이 자주 걸릴 수 있는 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책자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책자에서 어업인들이 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 안내를 하고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수협 중앙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어업안전보건센터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1회 독립모걸문학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개막 첫날에는 국내 유명 성악가와 뮤지컬 가수 등이 나와 김동리의 시를 가사로 붙인 음악회를 열고 둘째 날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주제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